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부터 지난 2020년 6회차 2020년 8월 9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영상에서는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하고 있는 8월 9일 시험 같은 경우도 난이도는 지난 7월 달에 봤던 시험의 난이도와 거의 엇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푸실 수 있었을 만한 문제 유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건 기본서라고 하는 각자가 가지고 계실 만한 기본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기출문제만 풀어본다라고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S개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는 누굽니까? 저희가 학자와 정의한 내용 물어보는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굉장히 또 뭐 요즘 들어서 자꾸 나오기도 하는 문제죠. 자, 보기를 볼까요? 만족이란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 제품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성능과 비교해. 자, 여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키워드는 성능과 비교해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성능과 비교해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 이 키워드로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코틀러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 그러면 웨스트브룩과 뉴먼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오죠. 저 두 사람이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분매는 뭐 재구입,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 뭐 충분히 아시는 거죠. 그다음에 앤더슨 나오면 앤더슨은 프로세스라는 걸로 규정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워너가 제시한 귀인 이론의 범주와 체계 중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최근에 이 워너가 주장한 귀인 이론의 범주와 체계에 대한 문제가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문제 유형이 아닌 경우가 좀 있었죠. 기본적으로 뭐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을 때. 하지만 이번 문제는 딱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인간성의 위치 차원, 그다음에 안정성, 통제성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뭐뭐란 어떠한 행위의 원인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키워드는 원인이 의도적일 수 있고 비의도적일 수 있다. 이게 딱 키워드죠. 그래서 이걸 갖고 볼 수 있는 건 저희가 통제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통제성. 실패의 원인이 행위자 본인한테 있는지 서비스 제공자, 쉽게 상대방한테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추론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인과성의 위치 차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인이 일시적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실수에 의한 것입니까? 반복적인 것입니까? 라는 걸 물어볼 때 저희가 뭐라 그러냐? 안정성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다 기억하고 있으실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류 중 미래의 산업 전략이, 여기서 잘 보세요. 분류 중까지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미래의 산업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람, 기술, 프로세스를 결합해 조직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잘 보면 미래의 산업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람, 기술, 프로세스를 결합해서 조직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인다는 건 변화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5개의 보기 중에 변화와 관련된 거 뭡니까? 네, 변혁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좀 객관적으로 문제의 내용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경쟁자보다 뛰어나야 되겠습니다. 고객 가치를 제공할 때 이건 뭐라 부를까요? 네, 경쟁 프로세스. 경쟁자보다 뛰어나진 않더라도 고객에 최소한의 가치를 제공하세요. 이거 우리가 기반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대기행렬 모형 중 다음 보기의 도식에 해당하는 유형은 뭡니까? 뭐 여지껏 앞서 보셨던 세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 또한 원래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어려워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아주 원론적인 걸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할 때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림에서 잘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고객 도착한 다음에 대기 행렬이 생깁니다. 대기 행렬이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고객이 쓰는 겁니까? 기업이 쓰는 겁니까? 네, 고객이 와서 쓰는 겁니다. 고객이 와서 쓴다라는 관점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이 쓰는 거를 앞으로는 그냥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계. 자, 그러면 딱 한 줄로 서 있으시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뭘까요? 네, 단일 단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단일 단계.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번, 4번, 5번은 다 답이 아닙니다. 복수 단계라고 나오니까요. 단일 단계. 그럼 옆으로 가면 서비스 시설이 위아래로 나눠집니다. 서비스 시설이라는 건 잘 보시면 기업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경로 또는 채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업이 만든 걸 경로 또는 채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일 경로입니까? 복수의 경로입니까? 위아래로 있다 보니까, 그죠? 다중, 또 다른 말로 복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뭘까요? 네, 3번에 복수 경로 단일 단계 대기 시스템입니다. 원론적인 내용만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꼭 대기 행렬에 대한 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솔로몬과 구트만이 제시한 서비스 접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솔로몬과 구트만은 아시겠지만 대인 간의 접촉이 MOP, 서비스 접점이야 라고 규정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관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맞을까요? 맞죠. 2번 서비스 접점의 목적은 정보교환에 있다. 맞습니다. 이거 정보교환. 3번 목표지향적인 역할 수행이 되어야 된다. 맞죠. 4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격 접점, 전화 접점, 대면 접점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나눠 보더라도 접점이 절대로 세 군데의 접점 형태에서 동일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접점의 형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 QFD라고 부릅니다.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오면 전체적인 개념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1960년대 후반 일본의 미즈노 미즈노 교수와 아키오 교수 공저인 품질 기능 전개를 통해 처음으로 개념이 소개되었다. 맞을까요? 네,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1966년에 일본의 아키오 요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품질 기법으로 창안돼 가지고요, 이걸 쓰게 된 거고요. 품질 기법으로 창안이 된 거고,
이 QFD라는 단어 자체는요, 일본의 그 72년도인데 신제품 개발과 품질 보증의 주제로 발표된 연구에서 품질 전개 시스템이 사용됐던 거를 갖고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떠드는 게 아니라 QFD의 뭐 원론적인 원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은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네 가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특히나 3번, 4번, 5번은 이전에 오답으로 나왔던 문제 유형들입니다.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QFD 문제. 다음 문제 7번이네요. 다음 중 마이네트가 제시한 고객 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에 꼭 마이네트라고 규정을 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 대한 건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1번 1번 얘기하기 전에 이전까지 문제는요, 이 마이네트라는 학자의 이름을 써주고요, 우리나라의 이유재 박사가 주장했던, 우리나라 서비스 마케팅의 대가시죠, 그분이 주장했던 내용을 갖다 포함했던 문제가 좀 빈번하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오롯이 마이네트가 얘기한 것만 갖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뒤집어 따지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워딩이 잘못됐다는 얘기일 겁니다. 1번,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2번,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 주권의식이 확산됐다. 맞습니다. 3번, 시장의 성숙화로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소비 행위의 변화로 인해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기존의 문제 중에 아주 전형적인 오답의 형태였는데 이번 보기는 맞습니다. 순서가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지 않는 문제 스타일이네요. 정답이 5번에 있나 봅니다. 공급 과잉 상태로 인해 대형 유통기관의 힘이 커지면서 소비자보다 생산자 중심의 경제 활동으로 변화하였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질 않죠, 분명하게. 그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자세히 읽어 보셔야만 되는 거고요. 뻔히 아시는 내용인데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자꾸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렇게 문제가 길 때 제가 알려드렸던 그 꽁수의 방법으로 까꾸로 문제를 읽으셨으면, 5번부터 읽어보셨으면 답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가끔가다 1번에 답이 있는 적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이걸 TCS라고 저희가 부르죠. 토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혁신 요소 중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가요? 이 시장 경쟁력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나눌 때 가장 쉬운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는 어떻게 해요? 네, 우리 기업 내부에만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객 관리 바깥으로도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 렌탈 제품 보시면 많이들 보실 수 있어요. 2번, 정보기술 우리만 알아야죠. 이거 굳이 바깥으로 얘기해 줄 필요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 바깥으로 보여줘야죠. 브랜드 바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미지 바깥으로 보여줘야죠. 자, 이렇게 따지면 정보 기술이 맞는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다시 한번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우리 기업만.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 이건 바깥으로 보여줘서 경쟁 기업과 비교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구전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구전의 개념 물어봅니다. 구전 아시겠지만 구전은 실제 구매에서 실제 사용한 고객들로부터 전파되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으로 훨씬 더 고객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걸로 딱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되는 거죠. 자, 1번, 구전은 개인들의 경험에 기초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다.
맞습니다. 2번 영향력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맞죠. 3번 구조는 특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렇지 않죠.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도 다 포함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저희가 전형적으로 보고 있는 구전에 대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요 근래에도 뭐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이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 만족 CS를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로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봤을 때 1번 고객 만족 지향적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이걸 저희가 이제 고객 지향이라고도 부르죠. 2번 조직의 성과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뭐 저희 시험 볼 때마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기본서를 공부하시던 간에 피라미드 조직 구조를 나타내는 뭐 권장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죠. 어떤 구조죠? 네, 역피라미드의 조직 구조죠. 저희가 알고 있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조직 구조기도 합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암기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0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의 설명으로 나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 이게 제 개정된 교재 표지입니다. 서점에 가시면 지금 현재 출판돼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 이름을 저렇게 그냥 앞뒤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에 대한 거를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동영상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서적을 갖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금액까지 뭐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서적 구매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뭐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다른 어떤 뭐 시중의 기출문제집보다 월등하게 제공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서적이 나는 불편합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이버에 그냥 온라인상에서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카페에 오시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카페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기출문제 문제 분석 문제 파일입니다. 네, 카페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게 파일 형태로 판매가 되는데 가장 최신 문제까지 다 업데이트된 걸로 보내드립니다. 유료화되어 있다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가입하시게 되면 지난 6년치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무슨 뭐 연도별로 나누는 문제 자료, 그 다음에 단원별로 문제를 분류시켜 놔서 문제 출제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다중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만 따로 모아서 제작해 놓은 핵심 문제 파일까지도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현재 어디를 가셔서도 이런 분석 자료나 이런 문제 분석 파일에 대한 건 구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영상이 시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